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 9월 달에 애견샵을 창업을 했어요. 별빛 애견샵으로 해서. 그런데 2019년 매출보다 2020년 매출이 한 2배,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아요, 전혀. 그러면 제가 이제 창업을 할 때, 한 2달간은, 두세 달간은 내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세나 달까지의 그런 자금도 확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저는 500만 원을 쏟아 부었어요. 자영업자들이 막 그 창업을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이 동네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주변 애견샵들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500만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썼어요. 사은품도 준비됐고요. 블로그 광고 업체, 세 군데 업체하고 키워드 광고 계약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뭐 기자까지 불러서 기사도 냈습니다. 저는 그 비용이 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동네가 저기 흥덕마을이라고 용인에 있는 지역인데 광교 있고 광교가 요즘에 핫하죠. 건너편이 광교고 이쪽은 용인 흥덕지구라 그래요. 만세대를 기반으로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거의 다 아사 상태예요. 왜냐하면 베드타운이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특이하게 마케팅을 해야 돼요. 저는 제 한 300군데 뭐 삼겹살집, 병원, 약국 뭐 이런데 마트, 슈퍼 뭐 이런 데다가 명함하고 전단지하고 그걸 드리면서 제가 애견샵을 창업을 했습니다. 소개 많이 시켜주세요. 저는 제 발로 사장이지만 사장이니까 더 뛰어다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희 우리 딸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뭐 1학년일 때 얘네들도 아빠 닮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강아지가 보인다. 그러면 뛰어가지고 아줌마 우리 아빠가 별빛의대강을 창업했어요. ECT 건물에 했어요. 꼭 오세요. 아이고 귀엽다. 그래 한번 아줌마가 가볼게. 이렇게 해서도 온 사람들도 있어요. 저 자주 가는 슈퍼에 이제 그 맡기니까 슈퍼 아줌마도 어 우리 여기 손님인데 진짜 미용사 괜찮고 이런데 저기 애견샵 오픈했다고 거기 가시라고 그분이 한 20명 보내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자영업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명함 돌리고 그걸 다 했어요. 사은품 드리고 길거리 광교 호수공원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자영업 시작하면서 저처럼 그렇게 하는 사장은 없거든요. 왜? 제 주변에 제가 오픈하고 나서 옆에 피자집 생기고 테이크아웃 횟집 생기고 계속 생겼거든요. 그런 사장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광고나 이런 거나 사은품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쏟아부은 저는 매출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오르죠. 애견샵이나 미장원 같은 경우는요, 샵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애견샵 아니면 동물병원에 있는 미용하는 데 있잖아요. 미용하고 목욕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손님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중에 25% 정도가 강아지를 키우죠. 그거를 갖다가 2,500마리의 강아지를 놀아 갖는 거예요. 근데 실력 좋고 서비스 좋고 마케팅 잘하는 업체한테 가게 돼 있는 거죠. 전 그거 세 개를 다. 맨 처음에는 저희 점장이 경력이 한 뭐 1년 좀 넘고 학원 다닌 거 빼고 1년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럼 실력이 없잖아요. 저는 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20% 30% 싸게 받았어요. 그리고 강아지 이제 지나간다. 그럼 딱 봐서 귀엽네요 하면서 발톱 딱 본다. 발톱이 길었다. 그냥 공짜로 깎으라고 해서 깎아드렸어요. 저는. 근데 딴 데는 발톱 깎고 강아지 발톱 깎고 그러는데 3,000원 5,000원을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하나둘 하나둘 몰리고 그리고 저는 연중무휴로 했어요. 아침 9시 반에 문 열어서 7시 반에 문을 닫는데 우리 직장인들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미용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면 몇 시에 우리 아침에 들릴 수 있냐고 우리 매장에. 그럼 아침 7시에 들릴 수 있대요. 그럼 아침 7시에 강아지를 맡겨 놓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깨끗하게 미용하고 목욕을 해놓고 퇴근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8시쯤에 여기 지나갈 수 있대요. 그러면 그때 오세요. 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인 손님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어디 매장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손님이 호텔에 강아지를 맡겨놓고 10시나 11시에 찾으러 온대요.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손님 연락 오잖아요. 전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손님이 누르고, 아, 그러면 이거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죠? 자동이체 하시거나 다음에 와서 주세요. 손님을 마음 진짜 편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만에 우리 애견샵에 오는 강아지 마리수가 500마리가 넘었어요. 저를 애견샵을 이렇게 하면서 멘토로 여기는 이 업계 20년 동안 있었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3개월, 3, 4개월 만에 강아지 500마리를 넘기는 거는 서울이나 대도시나 가능하고 이런 지방 쪽에선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뛰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자, 그러면 2019년 9월 5일 날에 오픈을 한 이 애견샵 사장이 이렇게 열심히 한 사장이 그 다음에는 매출이 2020년도에 떨어지면 정상입니까 그게? 오르죠 당연히. 근데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산정을 해요? 매출이 1원이라도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재난지원금이 나온답니다. 아니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은 코로나가 피해간답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매출이. 저는 한 2천만 원 정도 보는데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매출이 작년에 매출이 뭐 500이라 칩시다. 그럼 지금 510만 원 했으면 그게 만족할 수준입니까? 그렇게 마케팅들이 써가지고 그러면은 매출이 1원이라도 떨어져. 저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1원이라도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1원 오른 사람, 1원이 올라서 못한 사람은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무슨 정책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만듭니까? 과연 소상공인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2017년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635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업체 수는 319만 개 정도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 21년도니까 한 소상공인 수가 650만 명 정도 됐겠죠. 근데 요번 그 업체 수는 그럼 350만 개 정도 됐고요. 근데 요번에 소상공인 이제 지원 자금은 그 업체 사장만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276만 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350만에서 276명 떼면 얼마죠? 74만 명. 74만 명이 요번에 제3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74만 명. 그러면 74명에 딸린 식구, 보통 뭐 3인 가족 기준 이렇게 해서 딱 따지면 한 300만 명 정도가 억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매출 10만 원 올랐다고. 뭐 1원이라도 올라야지 주니까. 근데 저처럼 마케팅비를 쏟아부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공정합니까? 자, 제가 저 옆에 가게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들 저처럼 전단지를 뿌리거나 명함을 하거나 한 300개 자영업자들 타면서 그런 마케팅 안 했어요. 블로그 마케팅 안 했습니다. 맘카페 마케팅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분들 전단지조차도 뿌리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다 타요. 어렵다고, 코로나기 때문에. 그러면 저처럼 500만 원 매달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쓰고 계속 또 마케팅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매출이 올린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 전체주의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저는 태생적으로 저는 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보수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진보랍니다. 문바랍니다. 공정성을 얘기하면 문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 정권 하에서 재난지원금조차도 이런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이 이런 정책 시행을 한다는 게 진짜 IQ가 100이 없는 사람이 정책 위반을 하는지 웃겨요. 그 뭐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 해봤겠습니까? 전 70여 가지 아이템을 해봤어요. 잠깐 생각해도 이거는 80만 명이 억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것 때문에. 전번에 뉴스 보니까 나오대요.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싸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그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풀어둔다는 게 자체가 미성년자는 들어와도 된다. 한 명도 안 들어오잖아요. 피트니스 뭐 헬스 이런데 미성년자가 거기에 등록해서 다이어트하고 몸 불리고 그런 애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광화문 앞이나 청와대 앞에 가서 저렇게 이제 울부짖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책을 피려면 꼼꼼하게 다 알아보고 해야죠.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웃긴 게 옛날에 20만 원씩 각 가정마다 그 재난소득 줬었잖아요.
그때 우리 자영업자들요 최고 매출 찍었어요 다들. 왜? 야 20만 원 그거 뭐하냐,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면 끝 아니냐, 이렇게 이상한 댓글 막 달렸었잖아요. 20만 원 가지고 소고기를 먹으면 첫째 그 집 장사 잘 되고 종업원 월급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기 파는 정육점 돈 벌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기름값도 썼을 거고, 경기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득이 뭐 1,000만 원 이상은 주지 말자. 아니 부자도 1,000만 원씩 벌다가 뭐 500 벌면 500만 원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아, 주려면 똑같이 줘야죠. 그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해서 업체를 진짜 반듯하게 세워놓고 이익을 남기는 업체는 안 주고, 열심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사업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무슨 소득이네 무슨 게 계속 주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책 하나 똑바로 못 해가지고. 진짜 웃기는 뉴스 하나 제가 방금 봤는데, 뭐냐면 박연선 중기부 장관님이신가? 그분이 그랬대요. 스위스하고 독일은 이런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재난금이 들어갔지만 우리는 2~3시간 안에 줬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2~4시간 만에 그게 지원됐다고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렇게. 아니, 73만 명이 손해를 보고 가정에 딸린 300만 명이 그걸 못 받아가지고 열받아 있는데 2시간 만에 그 돈 입금시켰다고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게 진짜 장관으로서 그게 그래 이런 사람이 또 시장을 나온대요. 아, 웃기지 않아요, 진짜? 공정성이란 거는 이런 걸 왜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부가세 내야죠, 소득세 내야죠, 뭐 별의별 세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근데 이게 이 소득세 가져가는 수준이 너무 높게 떼가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뭐 좀 큰 기업들은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낮은 편에 속해요. 아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공정하게 떼가야죠. 많이 버는 사람, 대기업 이런 데는 돈이 철철 넘쳐가지고 그건 부동산 투자하고 이상한 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왜? 그쪽하고 검은 커넥션이 있으니까 계속 자영업자 때려잡고, 때려잡아서 좀 힘드니까 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그리고 너는 10원이라도 올랐으니까 너는 안 준다? 그걸 정책이라고 표현했지, 난 진짜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쪽팔려서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제 주변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매출 올라가지고 돈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헬조선이라고 몇 년 전에 막 그랬었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조선이라는 나라를 제가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 바보 같은 나라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500년 동안 조선사 시대. 조선시대가 왜 이렇게 가렴주구가 심했었냐면요. 자, 사또이죠. 사또, 원님이 지방에 이제 발령을 받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원님은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근데 지방에 발령받고 딱 가면 이방, 형방, 공방 뭐 이런 아전들이 있죠. 이 아전들은 월 급여가 없어요. 급여가 없는데 관공서에 와서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알아서 해결합니다. 알아서 형방이 뒷돈 받고 뭐 풀어주고, 공방이 뒷돈 받고 뭐 해주고, 이방이 뒷돈 받고 뭐 해주고, 그리고 뒷돈 안 주면 그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든 갈궈서 착취하고 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땅 많고 뭐 천석구, 만석구 이런 뭐 최부자, 김부자, 무슨 부자 이런 사람들 많았었죠. 이분들이 이게 땅의 관리가 안 되니까 마름이라는 어떤 직책을 가진 매니저죠. 그런 사람들을 써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리대금 하고요. 뭐 너 요번에 잘못 보이고 이거 세금 이렇게 나한테 이게 안 주면 너 다음에 이거 땅 이거 농사 못 짓게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선시대 우리 백성들은 3분의 1이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못 폈던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핀다는 게 그 예전에 아전한테 급여 안 주고 그렇게 했던 가렴주가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위 10%가 될 수가 없다. 상위 10%는 혜택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쵸? 하위 10%가 되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위 10%가 되잖아요. 일 안 해도 돈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라에서. 근데 그 안에 잠깐 언저리에 뭐 하위 뭐 15%, 20% 든다? 안 나와요. 보세요. 한번 적극적으로 주민센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전 다 그거 해봤거든요. 제가 돈 많이 벌 때도 있고 돈 못 벌 때도 있고 딱 그랬는데, 못 벌 때 주민센터 가서 제가 혜택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과거에 소득이 높았다 이거죠. 제가 물론 제가 재난소득 여태까지 못 받은 거 열 받죠. 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일했는데, 저는 못 받고 다른 사람은 받고, 그것도 1, 2, 3차에 나눠서 3번씩이나 못 받고 딱 이러니까, 제가 만약에 코로나를 뚫고 진짜 뭐 그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든 무슨 업체가 돼서 막 돈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렇다면 뭐 이 말 안 하겠죠. 뭐 그까지 돈 필요 없는데. 근데 90% 이상, 거의 100%의 자영업자들이 매출 다 떨어졌어요. 다 임대료 내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그렇게 주면 누군 주고 누구나 좀 약 올리는 거밖에 더 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를, 저는 원래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응원하는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정책마다 저한테 피해가 온다면, 어? 제 가족들도 피해가 가고 제 주변도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권은 누가 다시 그 정권 재창출하게 하겠습니까? 뭐 지금 뭐 국민의 힘이 잡나 뭐 이게 민주당이 닿나 다 똑같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생각하는 수준들이 정책 위반은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살아남아 있잖아요. 제발 이런 정책들 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 귀 기울이고,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다,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그분들 얘기 좀 들으세요. 자기네들끼리 뇌피셜로 정책 위반하지 마시고. 다음에도 또 이런 정책이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누군가라도 이렇게 짓거려 줘야 말이 다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열받아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소식, 밝은 소식으로 한번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